공격이 안 되니 지지 않는 데에만 집중해 무승부면 잔뜩 안 써. 고구마 축구의 전형.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카라고 합니다. 네. 입중계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방송으로 인사드리려니까 또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네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알파카라고 하고요. 이제 축구 유튜브 그리고 그냥 제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컨텐츠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다루는 건 축구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뭐 일상 브이로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제 준비한 컨텐츠는 뭐냐면 수원FC의 6대 감독 박건하 감독을 알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시즌에 강등이 되고 이번 시즌에 이제 K리그 2부로 떨어지면서 뭔가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도 궁금하고 그렇게 좀 했는데 교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김은중 감독님이 계속 가실 줄 알았거든요. 감등에 대한 책임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셔야 되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저는 사실 그 남길 감독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루머가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쇼츠도 제가 하나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남길 감독님이 안 뜨시고 그 갑자기 뭔가 틀어지더니 박건하 감독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건하 감독님은 그 수원 삼성 레전드 아니신가? 했었는데 진짜 그 수원 삼성 레전드가 이 수원 FC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묘하게도 수원 삼성도 지금 2부에 있고요. 올 시즌 수원 더비도 좀 기대가 되고 한데 그래서 그 감독님을 좀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박건하 감독님 알아보는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6대 감독 박건하 감독을 알아보자.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위키 저도 사실 그 어떤 감독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또 저희 팀 오셔서 잘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원FC 26 스쿼드 보시면은 황재윤, 이현용, 이재원, 사박, 정승배, 이지솔, 서재민, 장영우 등등등인데 많이 줄었죠.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하정우 선수도 임대 갔다 오고 정민기 선수도 이번 시즌 그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보니까 같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스쿼드가 좀 알차게 잘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건하 감독님 그 한번 보시면은 웰컴 사진 이렇게 찍으셨고 1971년 7월 25일생이시네요. 그래서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키가 생각보다 크십니다. 직업은 축구 선수, 축구 감독, 해설가, 행정가 하시고 선수는 이랜드가 푸마 팀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계셨고 삼성 블루윙즈 그 다음에 그 가와사 레이솔에 계셨고 코치 경력은 삼성 블루윙즈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코치로 계셨고 2군 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팀 여기 대표팀 코치도 하시고 대표팀 코치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중국에도 최강희 감독님하고 같이 계시고 네, 그리고 감독으로는 블루윙즈 U18 이랜드 감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감독하시고 이번에 이제 좀 쉬시다가 수원 FC로 오셨죠. 쉬신 건 아니고 코치를 하셨었죠. 감독하신 지는 또 뭐 여기 보면은 2009년부터 뭐 시작하셨으니까 몇 년이죠? 16년 되셨나요? 그 정도 되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박건하 감독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출신 감독 행정가 해설가 별명은 찰리박 건버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감독을 맡았으나 2022년 시즌 도중 성적 부진으로 사퇴했다. 선수 시절 실업 축구리그에서 유명한 선수였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창단 멤버이자 간지 폭풍의 세레머니와 구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했다. 요 부분이 저는 조금 싫다는 건 아니고 좀 걱정이 됩니다. 수원 더비를 하거나 했을 때 뭔가 혹시나 삼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겠죠? 프로시니까. 네, 그렇게 있고 지도자로는 2016년 서울 이랜드 감독을 맡았고 최강희 감독을 따라 다른 이팡의 수석 코치를 거쳐 상하이 선화의 코치를 맡았다. 그래서 프로 전에는 요거는 그냥 선수 전에 학생일 때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자,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삼성 블루윙즈 드래프트에서 이진행 신생팀 실업선수 우선 지명으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최고 대우를 받으며 입단했다. 김병지가 지키던 울산현대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수원 삼성의 공식 1, 2호 골 주인공이 되었다. 오, 대단하시네요.
그는 그 기세를 몰아 중구 신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꾸준히 활약 34경기 14득점 6도움을 기록하며 96년도에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은근히 잠부상이 있었으며 2, 3년 차에 부진하며 K리그 대표적인 소포머 징크스의 사례로 이거 뭐죠? 소포머 징크스? 대입병? 2년차 때 좀 뭔가 안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수원의 공격수가 워낙 후덜덜해서 넘버 3 공격수 정도로 취급받긴 했으나 꾸준히 수원에 대한 충성심을 바쳐오기도 했다. 이게 수원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그 로열티가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리그컵을 포함해 12골을 넣었고 수원의 프로축구 정관왕에도 공헌했다. 2000년 짧은 3개월 동안 J리그로 다녀오셨고요. 수원 삼성 주장도 하셨네요.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우승에도 일조하시고 수원의 첫 번째 이때 수원 삼성이 그거 했나요? 재능연구원 감독을 중앙수비수로 포변을 하셨구나. 그래서 발이 느려지긴 하지만 공격수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선수 때.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이 부임을 하셔서 수원의 세 번째 리그에 우승을 기여하게 됐고요. 플레잉 코치로 15경기 2006년에 은퇴를 하셨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짧게 선수 경력을 저희가 좀 봤고요. 완전 수원 삼성 레전드 그 자체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실업팀에 계시다가 삼성 창단될 때 오셔가지고 아주 삼성에서 열심히 뛰셨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저희 지도자 경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시즌부터 플레잉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정식 코치로 활동했고 2008년 시즌 수원의 네 번째 리그 우승을 함께했다. 메탄고등학교 축구부 2대 감독에 선임이 됐다. 메탄고등학교 저희 집하고 가까운데 첼시에서 연수도 받으셨고요. 1군 감독으로 부임하며 다시 수원의 2군 코치로 돌아가셨습니다. FA컵 우승에 공헌하셨고요. 국가대표팀 경력도 좀 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래서 서정원 코치가 국가대표팀 코치로 옮기게 되면서 올림픽 대표팀 코치 자리를 하셨고요. 보시면 2012년 런던 올림픽. 이때 그 유명한 그 런던 올림픽 그때네요. 지동원, 백성동. 나름 수원 FC를 거쳐가신 분들의 이름 이범영 보이네요. 좀 반갑습니다. 지동원 선수는 호주에서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되었고 브라질 월드컵까지 경험하셨는데 이때 그 장난 아니었죠. 2014년에. 저는 이때는 어릴 때는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긴 했는데 요때 그래도 욕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슈틸리케호에서도 계속 코치로 남아 계셨네요. 요때 한번 멤버를 볼까요? 요때 계속 정성용이 했네요. 박주. 여기 있다. 우리 수원FC를 그래도 거쳐간 선수들이 좀 보여니까 반갑네요. 생각보다. 박주호 선수도 있고 한규원 선수도 재작년 저번 시즌에 이제 저희 팀 거쳐갔죠. 한국인 코치가 필요해서 거기에 남겼나봐요. 팀에 코치로서 계속 잔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팀 감독을 하셨나봐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마티레니 후임으로 서울FC의 감독으로 선임됐다. 계약 기간은 18년 2년 6개월까지였으며 실업 축구단이 이랜드 푸마에 속해 있었던 것이 잠시 화제가 되었다. 부천FC와 홈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셨네요.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긍정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었고 감독님 부임 후에 이랜드는 팀이 끈끈해지고 수비 집중력을 저희도 팀이 좀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김은중 감독님도 잘하셨지만 그런 건 수비적인 축구로 이랜드는 홈팬의 상당수 이뤘는데 키워드의 열정과 열광을 강조하며 선수들은 실수도 있지만 도전적인 침투 패스로 상대 후방을 노리는 축구를 펼쳤다. 수비를 안정시켜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박건하 감독의 방향성이었으며 박건하 감독의 4-2-3-1은 기동력이 뛰어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을 강화하고 김동진, 칼라일 미첼, 김동철 3명의 센터백을 상황에 따라 조합을 바꿔가며 뒤를 지지하는 대신 양풀백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토록 했다. 3백을 또 많이 쓰시나봐요. 팀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상적이었던 선수의 포지션을 정상화한 것도 효과를 보셨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때 당시 이랜드를 정상화를 많이 시켰나봐요. 뭔가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 같아요. 단순한 공격 루트 과연. 근데 이런 게 2부에서 또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승강표 이랜드 승강표 김동현 감독님 때 한번 올라갔었나요? 그때 전북 하고 있었나? 성적은 23경기 아이파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랜드랑은 이제 끝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입항으로 가셔서 코치를 하셨죠. 다시 코치로 복귀를 하시고 2020년 9월 8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감독이 된다는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상하이서 난 진자가 결별한 상태라고 한다.
오, 요게 아주 삼성 팬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설레는 그런 기사였을 것 같아요. 수원 삼성 블루잉즈 역대 감독. 오, 요때도 6대 감독이 하셨네요. 6대 감독. 지금 저희도 6대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염기훈밖에 없네요. 전술 스타일, 많이 뛰고 강한 전방 압박. 아,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많이만 뛰는 그런 게 전술이 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 중요하죠. 시즌별로 한번 볼까요? 20 시즌 데뷔전이 슈퍼매치 원정이셨구나. 어쨌든 지셨네요. 아, 이게 팀이 안 좋았어서 9월 16일 펑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는 15대 6으로 압도하고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셨네요. 9월 20일에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부임 후 첫 승을 거두셨네요. 고승범, 용병술, 서울과 파이널비의 첫 경기에서 3대 1승을 거두며 5년 5개월 만에 삼성이 이게 승률이 안 좋나요? 슈퍼매치 승률이 5년 5개월 만에 승리를 이끌었다고. 대승을 장식하며 리그 잔류를 위한 첫 단추를 훌륭히 이때도 조금 강등 그게 조금 있었나 봐요. 파이널비아 3연승 1년 반 만에 3연승도 하시고 네, 일단 강등될 뻔한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하셨다고 합니다. 16강도 진출하시고 뭔가 이때 그 마지막 경기 승리한 이후로 흐름이 계속 좀 올라왔나 봐요. 팀이 좀 안정화가 됐나 봐요. 요코함. 이거 그거 알아요. 이게 그 누구지? 그 포스테코글루 맞아. 이 사람이 이긴 로테이션을 거의 돌리지 못했고 3대 1이라는 기적의 스코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맞아. 요게 박건하 감독님 검색하니까 요 포스테코글루 이긴 감독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20 시즌 요 첫 시즌에 그래도 꽤 팬들한테 많이 지지를 받았네요. 21 시즌. 근데 되게 지금 사진하고 좀 다르시다. 이때 되게 마르셨는데요. 이 전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 이 전반기만큼 최고였다고. 3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 개막전 진짜 꼭 좀 승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강원FC 상대 2무를 기록했고 확실히 수비 안정화시키는 데는 좀 그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지난 시즌 전체 승리에서 동률을 이루었다. 진짜 잘하셨나 봐요. 감독상도 받으시고 확실히 저 레전드라 그런지 그 더비에서 강하시네요. 20라운드 수원 더비에서는 그쵸, 수원 더비에서 저희 팀이 김도경 감독님 계실 때는 조금 그래도 수원 더비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때부터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셨나 봐요. 경력이 많지 않은 초보 감독이라는 점이다. 너무 빨리 감독을 하셨었나 이때는? 그래도 결국에는 파이널 A에 확정을 지으셨네요. 울산의 우승 도전에 고춧가루도 뿌리시고 수원 더비에도 패하시고 임생과 별 차이 없는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결국 우승을 못하시고 감독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플롯이 치른 시즌이시네요. 이게 이 다음에 저희 팀으로 감독으로 오시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팀인가? 불투이스, 저희 불투이스 그 무릎 세레머니 한 사람이죠. 정상빈도 엄청 되게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정승원이 이때 수원에서 부상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쵸? 수원 더비에서 시즌 첫 승을 가져오셨네요. 승격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라운드 슈퍼매치에서 안익수 감독의 FC 서울에게 0대 2로 패하며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하였다. 라이벌전에서의 패배로 박건하 감독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성적이 이때 못 나오셔서 이제 사임을 하셨나봐요. 역대 수원 삼성 감독들 중에서 최초로 우승 없이 물러난 감독이 이때였다. 자진 사퇴 때는 오피셜이 나오시고 수원 삼성 감독 생활을 다소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끝이 좋은 감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원 시절 총평을 하자면 박건하 감독은 팬들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감독.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때가 첫 경험이셨으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후 수원 삼성이 이병건, 김병수, 염기훈으로 암흑기를 겪으면 끝내 K리그2로 강등되자 호성적을 내는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무리뉴 맨유가 조금 생각나는 그런 말이네요. 저희 팀에서 이제 이것들이 좀 많이 좀 다듬어져서 오셨기를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감독 같아요.
그래서 수원삼성 블루잉 이제 박건하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G 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K리그2 해설위원 활동도 하시고 대전의 차기 감독 후보로도 하셨는데 결국엔 코치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시다가 저희 팀에 이제 오시게 됐죠. 요 문서들이 이제 아직 뭐 여기 적혀 있는 건 있지만 없지만 그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그런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전술 스타일 한번 볼까요? 이랜드 시절엔 4-2-3을, 수원 감독 시절에는 3-5-2를 주로 사용했다. 양 윙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이다. 3-5-2 전술의 주요 메리트는 바로 포지션 플레이, 즉 일정한 포지션보단 여러 포지션에서 선수들을 뛰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너 수비니까 수비만 해 이게 아니라 좀 여러 그 한 포지션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줘서 뛰게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포지션 플레이 뭐 워낙 모든 팀들이 다 하니까 3백은 스토퍼, 윙백, 윙어로 이루어져 측면 위주의 3-4-3 포지션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3-5-2는 기존 3백과 다르게 중앙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측면 뛰는 선수가 윙백밖에 없으므로 윙백이 한 명을 전담 마크하면 다른 한 명이 침투해 측면이 뚫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3백이 좀 어렵다고들 하죠. 근데 그만큼 또 잘 되면 이것만큼 단단한 포지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팀이 좀 꾸준하게 가기에. 박건아는 수비 시에는 5-3-2 대형으로 바꿔 압박을 이런 단점을 보완한다.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잘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발현이 되냐, 구현이 되냐, 아니냐 그런 차이니까. 상대형 대승을 이룬 주 전술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술 스타일상 체력 소모가 심해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정작 경기 중에 변화를 주려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하, 약간 저 또 본인의 철학과 고집이 있으신 감독님인데 뭐 이런 그 전술이 그 잘 구현만 되기만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원의 뎁스가 얇은 탓이지만 규칙 카드 활용이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셨기를. 상수란 포지션 플레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 포지션의 선수들을 뛰게 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게 되며 안 풀리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축구가 나오게 된다. 그쵸? 이게 안 풀리면 이제 그냥 제가 왜 저기 있어 그러고 동선도 꼬이고 막 볼은 자꾸 뒤로 빼고 그 U자형 빌더 U자로 볼 돌리는 거 하고 사람 수가 잠깐만 이거 22시즌 들어 수원은 공격할 때 그 수원 FC 아닙니다. 수원 삼성입니다. 공격을 할 때나 수비를 할 때나 사람 수가 똑같이 부족해 보이는 묘한 축구를 하고 있다. 이거 저희 팀이 좀 제가 저희 팀 경기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이게 분명 11대 11인데 우리 팀이 한 명이 막 더 적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저 잘 또 많이 보완해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5백으로 변형하면서 수비 라인이 너무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역습 치거나 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윌리안이나 루안이 저희 팀에 잘 남아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탁 단단하게 움츠렸다가 한 방에 탁 윌리안의 저 기술로다가 이렇게 착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윌리안 잘 남아줘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압박하게 나가면 중앙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점 위기로 직결된다. 거나볼의 장점인 빠른 역습을 살리려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에도 가담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루안이 참 잘하는데 루안이 정말 잘하는데 루안이 진짜 꼭 잔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승범 정도였다. 근데 고승범 뭐 대단한 선수죠. 안 맞는 전술의 선수를 끼워 맞추는 격이 된 것이다. 그로닝의 기대 이하 모습을 보여주며 그래도 저희 팀이 저 선수들은 좀 잘 뽑으니까 이런 그 감독님의 전술 지금 또 요거에서 또 보완을 하셨겠지만 감독님의 전술에 좀 맞는 선수들을 잘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번에 브라질 그 왼발 센터백 그 사람도 있고요. 얼굴 되게 그 축구 잘하게 보이시던데. 공격이 안 되니 지지 않는 데에만 집중해 무승부면 잔뜩 안다. 고구마 축구의 전형. 그치만 이런 것들 좀 잘 보완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도권을 내어주며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 팀장에서 주도권은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의도적으로 주도권을 내주고 단단하게 버티는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주도권 정도는 주도권 내어주고 빠르게 그런 걸 노리면. 하여튼 뭐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술 스타일이 그 삼성 있을 때 좀 안 좋았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게 있는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감독님이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또 팀이 이런 것들을 이 감독님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풀릴 때 잘 대비해주는 감독이 필요한데, 또 근데 코치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를 일단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건하 감독님 보시면은 감독 경력은 근데 수원 삼성 여기밖에 없으시네. 아, 이랜드도 1년 있긴 있으시구나. 어쨌든 제가 볼 때 감독님 전술을 보면 수비를 좀 뒤에서 단단하게 하고 중간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전방으로 이제 한 방 딱딱 하면서 그런 빠른 역습을 노리는 그런 축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모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하셨을지. 예, 그래서 저희 수원 FC의 저 6대 감독이신가요? 그죠? 박건하 감독님 알아보기를 좀 짧게 해봤고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를 해보니까 많이 조금 이렇게 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긴장도 되고 해서 좀 그래 많이 뚝딱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준비도 잘하고 해서 더 재밌는 방송 여러분들과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컨텐츠들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데 제 영상 댓글이나 이런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 이렇게 방송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쇼츠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방송도 종종 올리고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방송 있으면 공지하겠습니다. 바이바이.